장동혁 당대표라고 해서 나왔는데 요즘에는 나오는 메시지가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에서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그게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걸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도 공동선대위원장은 동료들을 이렇게 좀 선별해가지고 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재준 의원이랑 네. 연락을 해서 네. 물어봤어요. 아무 대화가 없이 그냥 제 이름을 올렸대요.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상의도 일절 없었다. 자기는 뉴스를 보고 이름이 들어간 걸 알았다. 이런 인선은 제왕이 가능한 겁니다. 자, 나홀로 다 같이. 자, 이 알쏭달쏭한 제목. 국민의힘 전현직 당대표 당적과 무적자의 이야기죠. 누군지 떠오르시는 사람이 두 사람 있을 거예요. 먼저 당적자인 현 당대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했었죠. 했죠. 그리고 박성우 수석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슬림하게 구성했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상 이제 보니까 결과를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장동혁 대표 원톱 체제예요. 원톱 체제. 자, 이거 효과 있습니까? 아이 뭐 제가 진짜 이거 대본 받아보고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정말 이런 거 좋습니다. 장동혁 취재. 대표는 네.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 이제 제왕의 길을 걸으려는 것 같아요.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스스로가 그냥 제왕이 되겠다. 제왕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정말 본인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본인이 뭐 저기라고 제가 요즘 계속 그 당직자분이 제가 저한테 계속 그 메시지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 이런 거를 아직도 보내줘요. 제가 네. 대변인 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내주는데 보면은 장동혁 당대표라고 해서 나왔는데 네. 요즘에는 나오는 메시지가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에서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그게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걸 하고 싶었나 봐요. 그거 진짜 우리 옛날에 수필에 보면 은전한님 네. 그 은전은 왜 모으셨어요? 하면 그냥 이게 가지고 싶었어요 라고 하잖아요. 장동혁의 은전 상임 선대위원장 그것도 단독 거의 단독으로 스포트라이트를 홀로? 받는 네. 물론 뭐 다른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네. 거의 스포트라이트는 장동혁 대표가 받을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도 공동선대위원장은 동료들을 이렇게 좀 선별해가지고 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전화도 안 했대요. 저 오면서 우재준 의원이랑 네. 연락을 해서 네. 물어봤어요. 어떻게 자, 된 일이냐? 요거 단독입니다. 잘 들으세요. 네, 우재준 의원이랑 물어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 아무 대화가 없이 그냥, 일절 예, 이 선대위 일절. 관련한 어떠한 아무 말도 대화가 없이 없이 아무 대화가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네. 아무 대화가 없이 그냥 제 이름을 올렸대요. 음. 예, 그리고 다른 선대위 구성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상임선대위원회 누구를 한다라든가 공동선대위원회 누구를 한다라든가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상의도 일절 없었다. 없었다. 자기는 뉴스를 보고 이름이 들어간 걸 알았다. 이런 인선은 제왕이 가능한 겁니다. 왕은 가능해요. 예. 네. 제왕적 권력만 가져도 이러지 못해요. 그래도 얘기는 물어보거든요. 조금이라도 물어보는데 이미 장동혁 대표는 제왕이 되셨어요. 원래 선대위 구성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원래 최고위는 선대위 들어가는 거다. 이게 관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보통 올려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선대에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많이 해왔죠. 네. 이제 해왔는데 근데 이게 이슈가 민주당처럼요. 네. 민주당이 선대위 꾸리는 거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시끄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뭐 나경원, 뭐 김기현, 안철수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네. 장동혁 1인 지도부라는 느낌을 좀 희석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네. 그게 실패했잖아요. 아무도 안 한대.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철수, 뭐 나경원, 김기현, 뭐 김문수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 네. 그러면 뭐 우재준 최고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게 뭐가 이슈가 되겠어요. 네. 다 이 사람들도 다 모였는데 지도부는 당연히 같이 가야지. 네.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빠지고 장동영 혼자 앙상하게 남았는데 우재준 너도 와 이름 올려 지도부니까 일단 나 혼자 있기 조금 뻘쭘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모든 이런 현상의 이유는 결국 장동혁 대표 원톱 체제 선대위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 후보들이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피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장동혁 대표 올까봐. 올까봐. 오지 말라 하면 되지. 왜 지금 그래. 보세요. 부울경에 장동혁 대표랑 지도부랑 한번 싹 쓸고 가니까 네. 박민식 후보 부산 북갑에서 푹 빠지는 거 보세요. 네? 이게 오셔가지고 진짜
진짜 저희는 깜짝 놀랄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이죠. 나경원 의원은 와가지고 외지인들이 시장에 너무 많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원래 시장에는 외지인들이 많은 겁니다. 네. 그 나경원 의원이 있는 동작의 노량진 수산시장도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시장이 된 거거든요. 네. 시장에 외지인 많아서 문제라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데 거기다가 권영세 의원은 난 진짜 이거는 박민식 후보가 권영세 의원한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부산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 아내분이 정말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거든요. 등에 안에 이렇게 쓴 빨간 옷 입고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권영세 후보는 박민식 후보 이번에 낙선하면 이혼한다고. 어머머머. 네. 그걸 선대위에 와가지고 그게 무슨 발언입니까 그게. 그 부부가 있는데 이혼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서 박민식 후보 캠프를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권영세 의원 다녀가고 나서 이혼 숙녀 캠프라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간다니까요. 저희 표현으로 지금 좀 초를 칠까봐.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나경원, 안철수, 네. 뭐 김기현 의원 다 빠졌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는 이 침몰하는 배 타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장동효 묻기 싫다 뭐 이런 거죠. 묻기 싫다. 예, 왜냐하면 지방선거 지고 나서 저 지도부가 쓸려 나간 다음에 내가 지도부에 직접 가거나 네. 아니면 거기에 줄을 서야 되는데 네. 여기 계속 묻었다가는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나도 지니까. 나도 지니까. 그러니까 단절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판 짜여질 때 그때 새로운 사람한테 줄 서야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줄이 돼봐야지 뭐 그런 거죠. 근데 요 방금 이제 박상수 변호사님의 언급을 부디 장동혁 대표가 좀 보시고 기분이 몹시 나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나쁘시면은 뭐 부산에서 박민식 표 떨어진 게 나 때문이라고 화가 나시면 서울도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증명을 하세요. 내가 돌아다녀서 국민의힘이 더 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증명하세요. 남대문 시장 가시고 서울 전역을 싹 한번 돌아보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진짜 장동혁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나 영상에 나와서 이렇게 발언하는 그 에너지를 보면 확실히 예전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이유가 좀 있나요? 주하인마에 빠지셨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주하인마에 빠지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이거는 운기조식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고 그 맹렬한 자신의 길을 막 발산하면서 그렇게 다니시겠죠. 근데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 방법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주하인마에 빠졌고 제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선 후퇴? 그렇죠.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갤럽 조사가 굉장히 흥미롭게 나왔어요. 어제 지금 어제 그 뉴스원 갤럽 조사가 서울시장도 저렇게 나왔지만 부산시장이면 보면 다 짝짝 붙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만 하면 이게 우리가 선거 국면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을 상황인데 여기서 거의 유일한 변수가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박민식 동반 사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은 변수는 장박 사태다. 네, 장박 사태 정도, 동반 사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의도가 보이는 전략 아니야? 근데 그거를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기 때문에. 이진숙 사퇴, 김태규 사퇴, 뭐 이 정도는 돼야. 왜 박민식만 사퇴한다고 뭐. 이게 다음 질문이 이건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할 때다. 서로 작은 차이는 잠시 내려놓고 저 국민의힘으로 저기 힘 모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면 우리 모두의 윤호계는 들어가는 것 같고 들어가죠. 한동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아니다. 거의 인류 범위 밖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류로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인류를 치고 안 한다. 장동혁 대표 쪽의 생각은 서정욱 변호사의 말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해가지고 했냐. 뭐 박한수 경남지사도 그 저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개소식했는데 왜 거긴 안 갔냐. 그랬더니 서정욱 변호사가 그 방송에서 박한수 경남지사가 개소 시간을 옮겼어야죠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이제 진행자가 물으니까 한동훈을 때려잡는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한동훈 때려잡자. 지금 그 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그 방송 때 제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이 하셨구나. 같이 출연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때려잡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신이에요. 자, 우리 그 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동훈 후보의 그 19분 만에 후원금 모금 한도가 1억 5천만 원 다 찼어요. 이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뭐 입금이 되면 핸드폰으로 띵띵띵띵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19분 만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 후원금 계좌가요. 네. 이게 찍히잖아요. 네. 찍히는데 마지막 1억 5천만 원에 딱 찍히는 시간이 19분이에요. 그게 아, 19분이에요. 00에서 시작해서 00에서 시작해서 1억 5천이 딱 찍히는 시간이 19분.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후원금 계좌 들어오면 계좌에 이렇게 그 입금 일시가 시키니까 네. 찍히니까 입금 그 날짜랑 일시가 찍히니까 그게 딱 19분에 1억 5천이 딱 찍혔어요. 이게 보면은 근데 소액 후원 비율이 93%. 이 소액 후원이라고 하면은 10만 원 미만? 네. 10만 원 미만? 이 비율이 10만 높다는 원 거는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지를 하는 것이고 이게 19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막 2분 때부터 튕기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서버가 터져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네, 그래서 사실 서버만 저기 했으면 그보다도 더 빠른 기록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고요. 저는 2년 전에 출마할 때 1억 5천 못 채웠거든요. 자괴감이 들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이제 진보 쪽에서는 이 한동훈 후보의 네. 93% 소액 후원 비율 그것도 19분 만에 완전 1억 5천만 원 다 채운 거 좀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 일개 그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체급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다음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사람이라는 거는 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부인할 수 그리고 이제 팬덤이 있다는 것도 네. 아주 광범위한 팬덤이 있다는 것도 당연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정치적인 그런 파급력이라든가 소구력을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네. 오히려 그걸 인정하는 전제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인정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네. 만약에 저기 북갑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네.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 줄서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여기다 배팅해야지라고 할 사람이 저 변절할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요. 지금 사실 그렇게 보이듯이 네, 네. 예, 근데 이제 낙선을 한다 해도 아마 신당 창당 쪽으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렇게 됐을 신당 때 창당을 한다. 네네네 낙선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낙선의 근거가 내가 부족해서 낙선한 게 아니라 박민식이 끝까지 나를 발목 잡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네. 충분히 또 소사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서 신당 창당하는 쪽으로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길이 됐든 적어도 저는 신당을 창당할 정도의 에너지, 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 네. 그 정치적 소구력은 있다고 평가합니다. 오케이. 네. 이 계좌가 부산 북갑에서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들어옵니다. 전국에서. 이거 후원금은 전국에서 그러니까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국에서 이 후원금이 지금 들어온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억 이미- 5천으로 선거운동 치를 수 있어요? 아니 그 법정 선거 비용이 그 지역구가 작아서 1억 7천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마다 법정 선거 비용이 이게 유권자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네. 거기는 1억 7천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구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당적이 없으시니까 한 후보는 네네. 사비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거를 저는 해봤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경험자. 예, 이 후원금을 받아서 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후원금으로 쓰는 거예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네.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식 전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이 후원금으로 네. 선거를 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 이제 시작하면서 쓰게 되는 그거는 법정 선거 비용 한도에서 쓰게 됐을 그렇죠. 때 국가가 15% 이상의 득표를 하면 또 전액 보전을 보전해주고. 해줘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오세훈 시장이 이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법인데 네. 이것 덕분에 사실 정치 신인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후원금만 충분하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네. 자기 돈 없이도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 게 이게 선거 공영제가 우리나라가 은근히 실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진행자님도 나중에 공천 제의 들어오시면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근데 후원금이 안 들어오면 그게 안 돼요. 후원금이 안 들어. 후원금이 안 들어오면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경선이 붙으면 경선 비용은 그게 전혀 그렇죠. 보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이 이게 그래서 경선을 안 붙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원금을 충분히 받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요거 제가 질문 개인적으로 하나 딱 궁금한 게 요거 딱 하나만 하고 이게 한 후보 선거운동 보면은 위에는 흰색, 밑에는 검정색. 이게 흰검 패션 조금 네, 고집하시잖아요. 네, 네. 그 부인 진은정 변호사도 그렇고 이게 네. 좀 의도된 이게 드레스 코드예요? 그러니까 뭐 무소속 후보들이 보통들 흰색을 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한 거고 또 워낙 처음부터 양복을 입고 다니셨다 보니까 네. 그냥 이제 거기에서 그냥 이
상의 하나만 탈의하고 그렇게 이제 셔츠로 이렇게 다니는 형식으로 나이도 더워지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선거운동복도 거기다가 바로 셔츠에다가 오바로크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거기다가 바로 셔츠에다가 한동훈 맞아요. 무소속 이렇게 해가지고 오바로크를 바로 치셨는데 아 참 신선하다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 아까 우리 강소연 변호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신당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을 재건할 겁니다. 낙선하더라도. 예, 국민의힘을 재건합니다. 낙선해서 재건 가능성 짧게 평가 한번 해주죠. 낙선했을 때 재건 가능합니까? 낙선했을 때 재건을 하려면 친한계 의원 수가 더 늘어나야 되고 그걸 당 내에서 구심점으로 역할해줄 분이 필요한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보이지가 시점에서. 않아가지고 네. 현역 의원 중에서요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그렇게 되면 또 장동혁은 당권을 또 안 내려놓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현실적으로 빈 공간이 있어야 뭘 재건을 하니까 공간이 없어 보여서 조금 어려운 시나리오 아닐까. 근데 이제 그 장동혁 제왕 덕분에 네. 저희가 그토록 바라던 외연확장이 사실 좀 되고 있어요. 예. 오히려 예를 장동 들어서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주호영 의원이라던가 네. 김도읍 의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네. 근데 이게 다 우리 장동혁 제왕께서 너무 제왕이 되시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 사실 제가 부산을 매주 가는데 네. 정말 윤 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들조차도 네. 장동혁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진짜 솔직히 지금까지 매주 가는데 단 한 명을 못 만났어요. 아직도 제발 한 명만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장동혁 지지자다.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 했더니 우리 이준우 대변인, 인증 대변인, 인증 패널인 이준우 대변인께서 그렇게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제 주변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좋게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다 있나 보네요. 저도 한 명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서로 아니 진짜 저 길거리에서 다니는데 윤어게인 주장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번 공천이랑 이런 데서 너무 실망을 해서 그런지 그리고 미국 갔다 온 거 네. 이것 때문에 너무 실망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장동혁 후보가 민주당 전략 자산이 맞는 것 같은 게 네. 아니 특검이 네. 선거운동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는 계속 출국금지하면서 네. 장동혁 후보 대표는 왜 출국금지 안 해요? 장동혁 대표 출국금지해서 봐요. 미국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 뭐 고발 하나 하세요. 뭐라도. 아니 네. 혐의가 있으면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네. 장동혁 대표는 풀어놨잖아 지금. 네. 그래서 미국 갔다 와서 지금 민주당이 아주 신나게 지금 장사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특검 수사범위 포함되는 걸로 뭐 하나 말아보세요. 야,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자, 세 번째 주제. 자, 세 번째 주제 업앤다운 들어갈게요. 국민의힘 장동혁 원탑 광역단체장 두석 이상 확보. 호재일까 악재일까? 요거 뭐 빨리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죠. 업앤다운. 다운. 네, 다운. 둘 다 이건 의견 일치로 넘어가겠습니다.